서울 북촌의 한 골목. 조용한 보행로로 보이는 이 길은 과거 수많은 여학생들의 발걸음이 닿았던 항일운동의 숨결이 살아있는 길이다. 지금은 여성독립운동가 길이라 불리는 이 길은 근화 여학교를 중심으로 한 여학생들의 뜨거운 저항과 연대를 기억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교수님, 우리가 지나온 정독 도서관 자리는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였던 거죠. 그럼 이 길 근처가 바로 근화여학교 근처였던 거예요? 지금의 덕성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리, 그리고 이 길 전체가 근화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여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공부하던 곳이고, 그리고 또 이들이 저항을 했던 장소입니다. 1920년대 이 일대는 학생 육거리라고 불릴 만큼 학교가 밀집해 있었죠. 이곳엔 근화여학교를 포함해서 동덕여고복, 경성여상, 경성여자미술학교 등의 여학교만 아주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근화여학교였습니다. 근화여학교는 1923년 차밀이사가 세운 근화학원을 모태로 1925년 정식 개교하였다. 당시 근대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배움의 장을 열어주고자 시작된 학교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란 여학생들은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주체로 나아갔다. 1930년 1월 서울 지역 여학생 연합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 시위에도 근화여학교 학생들이 혹시 중심이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불꽃이 이제 서울로 번지면서 근화여학교는 12월 10일에 동맹휴교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5일에 서울 여학생 연합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당시 근화여학교 학생들은 덕성여중 앞에 보성전문학교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남학생들이 자존심도 없냐? 자,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우와, 너무 시원한데요? 여자로서는 시원하고 남학생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한 거죠. 와, 당시에 여학생 시위를 보면, 특히 여성들의 시위를 보면 자신에게 부여된 여성성이라는 것을 이러한 식으로 활용하면서 이 시위를 이끌어 나가요. 여학생도 시위에 나오는데 남학생들은 뭐 하냐는 뜻으로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이 발언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네. 강렬한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세게 탁 박혔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여학생도 저렇게 나가는데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겠어? 라는 불씨를 일으켰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서울 지역 30개 여학교 1만 2천 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 시위는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여성 시위였고, 학생들이 단순히 피해자나 후방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나섰던 역사적 순간이었다. 근화여학교의 학생들은 단지 교실 안에서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었네요. 오히려 교문 밖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어떤 시대의 부름에 호응을 했던, 응답을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글을 따라서 걷다 보면 그 당시 그들의 숨결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학생들은 담장을 넘고 유리창을 깨고 거리에 나가 외쳤다. 그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정체성을 앞세워 식민 권력에 맞서 싸웠다. 그때 느꼈던 어떤 해방감, 그리고 열광이 단지 반항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서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가정적 존재라는 여성에게 부과된 이 사회적 규범을 단박에 위반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몸과 목소리로 역사를 흔든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화여학교는 단지 여성 교육의 요람이 아니었다. 그곳은 새로운 주체로서의 여성이 태어난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 길, 여성 독립운동가 길은 그 기억을 오늘의 서울에 되살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과 안국동의 경계. 과거 이 일대에는 여성 독립운동의 또 다른 불꽃, 동덕여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은 동덕빌딩이 들어선 이곳은 일제강점기 여학생들이 맨몸으로 권력에 맞서며 자신의 이름으로 저항하던 뜨거운 현장이었다. 교수님, 저희 뒤에 있는 저기 있는 동덕빌딩, 저 건물이 옛날에는 동덕여학교가 있었던 자리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1915년 동덕여학교가 신축한 2층 현대식 교사가 있던 자리예요. 1936년까지 이 자리를 지켰다가 창신동으로 이전했죠. 당시 이 학교는 선교사나 황실계통이 아닌 민간이 설립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1908년에 동덕여자의숙으로 출발했고요. 1911년에 정식 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1926년에는 4년제에 동덕여자 고등보통학교로 또 인가를 받습니다. 이 학교는 신여성이 되어라, 조선적 신여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것은 민족 주체성과 여성 주체성을 강조하는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여성은 민족의 하위 범주로서의 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덕여학교는 양처 현모의 이상 아래 민족을 위한 건강한 2세의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일부 여학생들은 이 같은 가르침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대의 부름에 응답했다. 가르침을 넘어선 실천. 그것이 동덕의 교정 안에서 자라난 또 하나의 진실이었다. 1929년과 1930년 서울 지역 학생 연합 시위에서 이 학교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1929년 그 문제의 12월 11일 학교 운동장에 많은 학생들이, 거의 한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집결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핵심 구호를 외쳤겠죠. 광주 학생 만세, 연행 학생 석방을 외쳤고, 1930년 1월 15일에는 기말 시험일임에도 운동장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가두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1931년 6월 동덕여학교는 학내 문제를 이유로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그 중심에는 박진호, 이종희 등의 경성학생 RS 결사 회원들이 있었다. 당시 지도교사였던 이관술, 신명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응원하며 항일의식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학교의 맹휴는 교사를 신축한다던가 어떤 학교 임원을 교체한다던가 이런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를 주도한 학생 박진홍은 일제의 압박으로 징계를 크게 받았죠. 퇴학을 당한다든가 하는.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학교를 넘어 공장과 거리로 나아간 이들은 여성 노동운동과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섰다. 3.1운동 이후 또 다른 세대의 여성 운동가들이 항일학생 운동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정말 이 학교는 단지 교육의 장소가 아니었네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저항의 장이었던 셈이네요. 강제된 수능의 교과서 속에서 스스로의 언어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동덕여학교의 교정은 조용했지만 그 안의 열기는 누구보다 뜨거웠다.